매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반찬을 손쉽게 살 수 있는 반찬 가게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항상 뭐 배달 음식 사 먹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물리고 하니까 집밥이 먹고 싶은데 집밥처럼 굉장히 좀 깔끔하고 질리지 않아요. 항상 자꾸 오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식구가 소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다 보면 막 남아서 버리고 하는데 여기는 조금씩 살 수 있어서 그리고 저렴하고 본인이 하신 반찬 맛있지 아니면 사먹는 반찬이 좀 더 나았나요? 사 먹는 반찬이 더 맛있어요. 제가 요리 솜씨가 없어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재료 준비에 분주한 반찬 공장. 반찬을 사 먹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아예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장조림에 쓸 돼지 안심입니다. 한 번 할 때 100kg씩 사용합니다. 대량 생산이지만 거의 수작업이라 10명의 동료와 함께 만듭니다. 적당히 자른 장조림용 안심은 맛을 위해 1시간 정도 핏물을 빼주는데요. 1시간 이상을 빼버리면은 고기가 너무 무르고 육즙이 다 빠지니까 1시간 정도 핏물을 뺍니다. 그 사이 물에 돼지고기 잡내를 잡아줄 된장과 월계수 잎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여기에 핏물을 뺀 안심을 넣어주는 작업자. 이때 다 익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너무만 익어버리면은 고기가 터벅해지고 이걸 또 다음에 한 번 더 익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70% 숙련된 작업자만이 그 정도를 맞출 수 있답니다. 이 정도가 70% 익은 상태입니다. 70%를 삶아낸 돼지고기 안심은 바로 찬물로 씻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육질을 살려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삶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에 들어가는 재료는 뭔가요? 장조림에 들어가는 채소 국물인데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양파, 대파, 마늘, 건다시마, 고추하고 조금의 이제 통후추하고 있습니다. 앞서 70%만 익혀낸 고기에 채소에서 우러난 감칠맛이 배어들도록 푹 삶아줍니다. 가열 시간은 40분이고 뜸 들이는 1시간. 그럼 마지막에 이제 고기 째면 됩니다. 힘을 왜 들여요? 육수가 잘 배기 들고 고기가 좀 잘 찢어질 수 있도록 뜸 들이고. 완벽하게 삶아낸 100kg의 고기는 건져낸 즉시 작업대로 옮깁니다. 이제 고기를 찢을 차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작업자들마다 손에 목장갑을 끼기 시작하는데요. 고기를 잘게 찢어야 되는데 그냥 하기는 뜨거우니까 안에 목장갑 하나 끼고 밖에 곰장 끼고 이렇게 작업합니다. 뜨거운 고기를 결대로 찢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섬세함을 요하는 작업이라는군요. 안심 사이사이에 보면은 근막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최대한 제거해주면서 잘게 찢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대로 찢어줘야지 나중에 이제 또 씹을 때 식감도 좋고요. 잘게 찢어야 한다는 건 그만큼 뜨거운 고기를 계속 만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중으로 장갑을 껴도 전해지는 열기를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많이 뜨거우세요? 네. 고기를 좀 식혀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뜨거울 때 고기를 찢어야 부드럽고 식혀서 하면은 이제 찔려가지고 힘도 들고 손가락도 아프고 하니까 그냥 뜨거울 때 찢고 그래야 됩니다. 열기와 싸워가며 1시간 동안 부지런히 작업한 결과 고기 찢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장조림의 맛을 내줄 양념 간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재료는요. 진간장, 카라멜하고 그다음 설탕. 여기에 잘게 찢은 돼지고기 안심을 넣고 은근하게 끓여주는데요. 완성될 때까지 작업자는 장조림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안심을 삶다 보면은 그 자체에서 기름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식고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기름이 테두리 옆으로 아예 깔립니다. 그럼 그때 그들라면 아무래도 기름이 잘 안 빠져요. 깨끗하게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보니 장조림 맛의 비결이 정성에 있었네요.
두 번째로 만들 반찬 재료는 피꼬막으로 한눈에 봐도 양이 엄청납니다. 요 전체가 한 300kg 정도 되는데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이 만듭니다. 밥도둑 중 하나인 양념 피꼬막을 만들 계획인데요. 그러려면 먼저 해감하고 세척을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세심함을 요합니다. 껍질이 깨지면 안 됩니다. 알맹이를 갖다 소중하게 우리가 잘 씻어서 이물질을 다 걸러내야 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10명의 작업자가 호흡을 맞춰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세척이 끝난 피꼬막은 솥에 넣고 삶아주는데 꼭 한쪽 방향으로 저어줘야 한다는군요. 아무렇게나 이리 지었다 저리 지었다 하면은 어떤 거는 입이 잘 벌어지고 어떤 거는 빨리 안 벌어지고 차라리 뚱뚱이 하지 않고 또 숨이 쭈그러들고 힘이 그래도 한쪽 방향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골고루 익히기 위해선 피꼬막의 자리를 계속 바꿔줘야 하기에 고된 작업인데요. 이 정도 벌려줘야 삶아진 겁니다. 야,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네요. 잘 삶아진 피꼬막 300kg이 다시 작업대 위로 모였습니다. 뜨거운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시키는 작업. 한 자리에서 반복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기 많이 힘들죠. 많은 양을 하려니까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10명의 작업자가 2시간 동안 꼬박 매달린 끝에 마침내 작업이 끝났습니다. 불리한 알맹이에 남아있는 펄을 제거하기 위해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물에 헹궈줍니다. 혹시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청결이 제일 중요하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작업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작업자의 손길을 거친 피꼬막 알맹이. 뽀얗고 탱글탱글한 육질을 자랑하는데요.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양념까지 올려주면 반찬으로 잘 나가는 양념 피꼬막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밑반찬으로 인기 있는 매콤한 오징어채인데요. 대왕 오징어 중에서 귀 부분 있잖아요. 삼각형 귀 부분. 그 부분을 당겨가지고 자른 거예요. 이 부분이 맛있어요. 고소하고 튀김 넣으면. 역시 수작업의 연속으로 뭉쳐있는 오징어채를 냉면 면발을 풀어주듯이 비벼줘야 한답니다. 튀겨서 양념포 버무리고 이런 100kg 정도 나와요. 이 부분은 지금 60kg. 양이 많아서 기름에 볶지 않고 튀겨주는데요. 보통 기름 색깔하고 다르네요. 고추기름입니다. 고추기름에다가 오징어채를 하면은 깔끔한 맛도 나고 또 매콤한 맛도 나고 또 색깔도 좋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이때 고추기름의 온도는 약 150도. 오징어채를 담고 5초에서 6초가량 빠르게 튀겨주고 꺼내줍니다. 오징어채가 너무 가르다 보니까는 오래 튀기면 딱딱해져가지고 살짝 튀겨야 제맛이 나오거든요. 뜨거운 기름 앞에서 일하다 보니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계속 연기를 마시고 있으니까 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잘못하면 기름에 갖다 잘 튀기면 얼굴 같은 데 막 튀기거든요. 고추 기름에 튀겨 산처럼 쌓인 오징어채는 서둘러 양념을 뿌려 섞어줘야 합니다. 식으면 굳어서 양념이 뭉치기 때문인데요. 작업자들의 손길 아래 오징어채도 완성됐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것은 300kg의 양파. 이걸 다 어디에 사용하려는 거죠? 전부 다 따가지고 우리 조림간장 소스에 넣을 겁니다. 양파와 한판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앞선 작업에 비해 쉬워 보일지 모르나 의외의 복병이 힘들게 하는데요.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눈이 너무 매워요. 눈물 콧물을 쏙 빼고 나서야 끝난 양파 다듬기 작업. 다음 작업은 40kg의 대파입니다. 양념에 들어가는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소스도 있고 뭐 잘게 자르는 것도 있고 또 육수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력자들도 힘들어하는 작업. 그럴 만한 게 세척도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인데요.
손으로 씻게 되면은 기계가 못 찾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불순물을 찾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늦지만은 손이 씻는 게 좀 깨끗하게 생각합니다. 맛을 지키기 위해 인내와 정성으로 끝까지 재료 손질을 하는 작업자들. 끓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데요. 한 2시간 이상 우려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주로 사용하는 데는 이제 메추리알 조림이라든지 건파래, 그다음에 꼬막장, 간장 등에 쓰입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간 만큼 녹을 때까지 밑에 있는 재료가 타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천천히 저어주면 만능 조림 간장 작업도 끝납니다. 동시에 4번째 반찬 재료가 도착했는데요. 김은 아닌 것 같고요. 신도에서 오는 건파래입니다. 건파래 무침을 할 겁니다. 산더미 같은 건파래를 많이 작업하다 보니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파래가 두꺼워서 일단 이렇게 잘 반에서 옆으로 갈라서 뭉치지 않게 잘 뜯고 난 다음에 잘 비벼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의 눈으로 뭔가를 찾는 작업자. 바닷가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세척해서 올라오는 거라서 미세한 이물질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셨죠? 이게 이물질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제거하는 거예요. 조리 준비를 마친 건파래에 기름을 먼저 뿌려주는데요. 기름을 넣게 되면은 비빌 때 아주 잘 부서지고 윤기도 나면서 아주 촉촉하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보존할 수도 있고요. 잘게 부순 시간만큼 또다시 반복되는 기름의 버무리기. 여기에 양념을 뿌려 이전과 같게 사람 손으로 골고루 비벼주는데요. 쉴 틈도 없이 강행군이 계속됩니다. 집에서도 반찬 만드세요? 집에서는 안 합니다. 워낙 회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쉬고 싶습니다. 마무리로 아삭한 채소를 넣어 버무려주면 건파래 무침도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만들 반찬에는 고소한 해바라기 씨와 땅콩이 재료로 들어가는데요. 단멸치 견과류 볶음. 견과류인데요. 이게 들어감으로써 고소하고 장멸치가 짠맛이 강하기 때문에 짠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영양적으로도 좋고. 견과류를 공들여 볶아준 후 멸치를 살펴보는데요. 작아서 손질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튀기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작업이랍니다. 말려서 보관하다 보면 이렇게 멸치 가루가 많아요. 멸치 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기름도 타고 찬맛이 나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검수를 해서 튀기게 됩니다. 깐깐하게 선별한 멸치는 체에 담아 오징어 채와 같은 방식으로 식용유에 튀겨주는데요. 50kg의 멸치를 태우지 않고 잘 튀기려면 12초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각 재료의 맛이 따로 놀지 않도록 뜨거울 때 견과류와 양념을 섞어주는데요. 힘들지만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자부심에 있습니다. 양념 만드는 과정이나 숙성 과정이나 지킬 시간을 다 지켜가면서 음식 만든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근데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소비자들한테 가면 그게 다 표가 나거든요. 음식이 맛이 있다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보람 있죠. 남들보다 빨리 많은 반찬을 만드는 곳, 바로 한식 뷔페입니다. 손끝에서 탄생되는 수많은 반찬들, 숫자를 세는 것조차 어려운데요. 제유, 가자미 등 볶음류 해서 40여 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거의 점심시간에 한 400명 정도가 오고요. 도시락까지 합치면 1,200~300명을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시작과 함께 40여 가지 반찬이 홀에 채워집니다. 한식 뷔페의 매력은 맛있는 반찬을 원 없이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즐거움에 개인은 물론 가족 단위 손님들도 이곳을 즐겨 찾는다는데요.
저희 애들이 입이 짧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금씩 먹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오면 조금씩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3번? 많이 먹어요. 3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가자미 조림이나 뭐 코다리 조림, 어쨌든 생선 조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물김치도 지금 최근 들어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고요.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 무엇을 넣고 만드냐에 따라 그 종류도 각양각색, 다양합니다. 그중 요즘 제철인 김치 재료는 바로 아삭아삭 시원한 열무인데요. 초봄하고 더운 여름철에 열무김치 담아 오면 제철 맛이 나죠. 5월 초에 심은 열무는 김치를 담그기 딱 좋은 상태라는데요. 김치 공장에서 연한 거는 이게 씹어봐야 알아요. 씹어갖고 이렇게 섬유질이 많이 안 씹히면은 좀 연하다고 판정해요. 끊어져. 오, 정말 연한 게 한눈에 보입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억세질 수도 있기에 서둘러 수확해서 트럭에 실어주는데요. 이 열무는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김치 공장으로 들어가요. 일주일에 한 3번씩 들어가는데 일에 들어갈 때 한 3톤여 가량 들어갑니다. 수확한 3톤의 열무는 바로 김치 공장 냉장 창고로 직행합니다. 사시사철 김치를 만들다 보니 모아둔 재료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산지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있고 또 조달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치 정도를 보관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지금 한 40톤 가량 생산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높아지는 열무김치 인기에 하루 작업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1000단 거의 할걸요? 1000단이요? 네. 한 몇백 개. 그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이대로 3통은 해야 돼요. 밀려드는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열무를 빨리 써는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하는데요. 열무 4단을 한꺼번에 잘라 시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힘은 들지만 집에서 일하듯이 하면 안 돼요. 여기는 공장이기 때문에 빨리 해서 같은 시간에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자르는 동시에 소금에 절이는 작업도 이루어지는데요. 전염으로 한 2% 정도 뿌리고 염도 2% 정도를 또 뿌리고 염도 4% 정도에 맞춰서 살짝 1시간 정도 절이면은 싹하고 아주 맛있는 열무김치가 되죠. 열무는 절임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짜게 절인다든지 너무 오래 절여버린다든지 하면 질겨지거든요. 200kg의 열무를 절이는데 사용하는 천일염이 4kg. 김치 맛을 결정짓는 과정이기에 허투루 할 수 없답니다. 1시간 정도 절여진 열무는 1차로 자동 세척 과정을 거쳐 2차로 사람 손으로 세척해 주는데요. 이 열무를 바라보는 작업자의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이불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걸려있는 데가 보이세요? 그럼 그거 다 보이죠. 걸려서 다 보이는데? 소비자가 먹을 김치 재료이기에 열무잎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살핍니다. 공정이라고 이거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먹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먹는 것 같이 딱지게 해야지 소비자들이 먹고 사는 거지. 이물질을 골라내는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김치소에 넣을 육수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이 김치 공장에서는 시원한 국물 맛을 내주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황태 대신 감칠맛을 오징어나 홍합으로 넣어요. 왜냐면은 황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국산으로 하다 보니까 국산 재료로 연구한 결과물로 감칠맛을 자랑한답니다. 적당하게 절여진 열무를 가져와 양념을 시작하는데요. 맛을 내주는 포인트는 12가지 천연 재료로 만든 감칠맛 육수. 시원하고 감칠맛 나죠? 아무래도 그리고 열무가 아삭하고 사람의 손으로 버무리기엔 양이 많아서
섞어주는 것은 배합기에 도움을 받는데요. 여기에 부추와 양파, 홍고추를 넣고 다시 한번 잘 버무려 줍니다. 아, 군침이 절로 도네요. 포장 전에 양념 육수를 부어주는데 왜 넣는 걸까요? 육수가 들어가면 시원한 맛이 나요. 그래서 육수를 넣고 하는 거예요. 열무김치 덕에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겠네요. 공장 한편에선 종일 무와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무로 뭘 하려는 걸까요? 배추 속도 들어가고요. 오이소배제도 들어가고 깍두기도 하고 하루에 한 10톤 넘어요. 그중 깨끗하게 껍질을 벗긴 이 무는 오이김치 소가 될 예정인데요. 시간 절약을 위해 채 썰기는 기계를 사용해 줍니다. 하지만 김치 맛을 좌우하는 절이기만큼은 꼭 사람이 하는데요. 이렇게 잘 절여가지고요. 국물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채가 오독오독하게. 식감이 살아있는 무채에 맛의 포인트인 감칠맛 육수와 갖은 양념을 넣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부추, 홍고추 등 채소를 넣고 마지막으로 작업자의 손맛까지 더해 소를 완성해 주는데요. 이제부터는 오이를 손질할 차례. 열무와 달리 오이는 처음부터 사람 손으로 씻어줘야 한다는데요. 오이는 쑥도 상하기 때문에 기계로 세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물로 세척을 하고 손으로 세척을 해야 됩니다. 통오이김치를 담글 계획이기에 양쪽 끝만 1cm 길이로 잘라줍니다. 간혹 불순물도 있는 기기도 하고 끝 부분이 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쓴 부분도 잘라내고 그래요. 혹시라도 남아있을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세척해 주는데요. 한편에선 오이를 길게 잡고 한가운데에만 칼집을 길게 내주는 작업자. 왜 그러는 거죠? 단단한 줄을 좀 더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 20cm에다가 소금수가 좋아요. 통오이 역시 절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소금을 한 20분, 30분. 오래 절이지도 않아도 아삭아삭하게 맛있어요. 많이 절이면 너무 이게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이제 남은 작업은 만들어 놓은 소를 넣어주기. 통오이 모양을 살리면서 간도 맞춰야 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이라는데요. 많이 집어넣으면 짜고요. 맛이 없어요. 너무 많이 넣어서 섭섭해서. 제 기준에서는 저는 요 한 줌 잡아서 이거를 다 넣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모양도 이렇게 이쁘고. 통오이김치는 오이가 통째로 들어가 재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오이김치보다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하루에 3톤 정도요. 택배하고 홈쇼핑에 그날 바로바로 만들어서 출고하고 있습니다. 하하, 올여름 이거 하나면 열반찬 필요 없겠네요. 여름철 입맛을 살려줄 또 다른 김치 재료를 손질하는 작업자들. 그런데 보통 배추가 아닌 두꺼운 양배추인데요. 이걸로 어떤 김치를 만드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넉넉히 뿌려가지고 이제 잘 절여진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절여지면 이때 이제 국물을 만들어서 붓고 이 여름 물김치를 담궈요. 소금을 뿌려 양배추에 숨을 죽이는 동안 같이 들어갈 재료 손질에 나서는데요. 이건 갓이네요. 갓에서 나오는 톡 쏘는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거죠. 물김치는 양념을 우려내야 하기 때문에 정성을 더 쏟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국물김치니까 깨끗하게 깔끔한 국물 맛을 내려면은 이렇게 배보재기에 받쳐야 돼요. 양념을 넣은 배보자기는 물속에 국물이 잘 우러날 수 있게 계속 치대줘야 합니다. 국물이 맛있게 우러날 때. 잘 절여진 양배추와 갓, 파프리카를 양념 국물에 넣어주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한 2, 3일만 익히면 바로 먹을 수 있죠.
이런 김치는 이제 여름에 드시면 영양도 좋고 입맛 없고 날 좋을 때 이렇게 드시면 시원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보기만 해도 더위가 사라지는 기분입니다.